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일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애당초부터 과거 역사에 대해 일본이 진정한 반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요. 일본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에게 TV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금수 조치이면서 제가 볼 때 일종의 경제 전쟁의 선전포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상황을 꿰뚫어 보고 일본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남북 이슈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맞대응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이번 조치가 만일에 가시화되면 일본보다 우리가 무려 345배의 피해가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맞대응을 하면 두 나라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예측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일들을 좀 보면요. 위안부 배상한다고 일본이 10억 엔을 준다고 한 그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고 재단도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있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 초계 비행기 근접 비행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공방도 있었지요. 또 더 중요한 트럼프의 방한과 판문점 북미 간의 정상 만남으로 이번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도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딱 일본다운 지금 졸렬한 대응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역사도 우리가 또 좀 더 되짚어보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식민 지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사실상 일본이 식민 지배 책임을 피해갔고 일본은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이미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93년도에 고노 또 95년도 무라야마의 일본군 위안부 사과 담화가 있었긴 했는데요. 그러나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으로 일본이 처음으로 식민 지배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잊혀지거나 또 묻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요. 어려운 난제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적절히 재구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한테 또 설득할 게 있다면은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큰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도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산업자원부가 알아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또 강경화 장관은 지금부터 연구해서 대응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번 사드 배치 때 중국의 일방적 보복 조치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정부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면서 시간만 버는 사이에 우리 관광업계가 어찌 되었습니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한 예로 중국에 진출해 있던 롯데는 마트 112곳의 매장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무책임하고 이번에도 일본도 타격을 아마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보복 가능성은 낮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타격을 줄 준비를 저는 해왔다고 보고요. 우리에게 언질도 여러 차례 줬는데 우리 정부 임진왜란 때처럼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본은 지금 통신, 첨단 소재 해서 100여 가지의 규제 대상을 선별해놓고 추가 규제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남북 문제에 올인하면서도 미국에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어중간하게 또 한 다리는 중국에 걸치다가 그런데도 중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북한은 아예 남한은 빠지라면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해도 우리는 다 감수하는 그런 형국에 이제 일본까지 또 자칫 북한과 일본이 만일에 경제협력에 바탕을 둔 수교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낙동강 오리와 또 왕따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과 전쟁에만 혈안이 되어서 에너지를 내부 싸움에 늘 이렇게 다 소진하고 있지요. 정치권이 지금 똘똘 뭉쳐서 이런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동아시아 정세입니까? 문재인 정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아마추어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과 전략적 대화도 모색하고 북한, 미국 등 외부의 힘도 좀 활용하고 일본과 정상회담도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양해도 구하고요.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국제정치의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균형과 우리가 또 먼저 용기를 가질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석학 폴 케네디는 한국이 당면한 도전 중의 하나는 우리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인 외교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래는 인접 국가들의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느냐에 달렸다는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불확실성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Strong